아주 흥미로운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 오셔서 꽤 실시간 동접자도 많이 좀 늘어났는데 아마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꽤나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약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좀 퍼지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른바 그 마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죠. 그 태도 아주 고압적이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마약왕 박광열 편을 연출한 최광일 PD 그리고 마약 전문 변호사 김희준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마약왕 이야기 사건 부반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희준 변호사님이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최광일 PD님. 네. 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분이 바로 본인이십니까? 네, 지금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고요. 네. 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왜 지금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탕수수밭에서 사람을 3명 죽이고 사탕수수밭에서 사람을 3명이나 살해하고 네, 그리고 네. 국내에 수십 톤의 마약을 전달한 사람을 네. 제가 필리핀 교도소에서 만나서 네, 촬영을 취재를 해서, 하셨죠? 네, 촬영을 하고 그걸 방송을 했더니 네. 방송 끝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죽이겠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람은 교도소 내에서 국내로 마약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요? 네, 감옥 안에서요? 네,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 필리핀 감옥이 이게 가능한 거겠죠? 필리핀 감옥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마약 유통이 아주 그 굉장히 마약 조직의 핵심 두목 같은 사람인 거죠, 박광열이. 흔히 그쪽 계통에서는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상선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상선이요? 최상선으로 볼 수 있겠죠. 상선이 뭡니까? 상선은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하선과 상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 최하선은 단순 투약사범이고요. 상선은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급도 보면 이제 중간 유통책이 있고 밀수책이 있고 제조책이 있고 그러잖아요. 리테일 총판 대리점 이런 그렇죠. 느낌이겠군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상선 그러니까 최상선이 가장 이제 조직의 높이 있는 공급책. 그렇죠. 이제 마약 그 밀매 조직 중에서 이게 최고의 위치에 있는 폭력 범죄 집단으로 말하면 네. 두목급에 해당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박광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그램 마약 왕으로 알려져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했군요. 네. 전 세계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마약을 유통시킨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 필리핀 교도소까지 근데 어떻게 알고 이제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전부터 사실 좀 계속 박광열을 한번 취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예전에 그 황하나 씨로 유명했던 그 바티칸 마약단을 취재하면서 네.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어요. 왜요? 마약하면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투명망토가 보인다고 해서 14층에서 뛰어난 사람들도 네네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심각성을 이제 보고 네. 어쨌든 취재를 좀 하시던 와중에 가장 공급책 중에도 위에 있는 박광열이 이제 취재하시러 필리핀에 가신 거죠. 유튜브니까 편하게 좀 더 네네네. 말씀드리면 진짜 나쁜 새끼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나쁜 새끼라서 네. 이 사람이 마약을 유통시킨 아주 나쁜 인간인데 그 외에도 다른 범죄들도 꽤 많죠. 사람을 3명 죽였고 네. 근데 자기는 죽일 사람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자격은 누구도 없죠. 네.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필리핀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면 마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곳으로 지금 공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거된 양만 49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팔았고요. 네. 양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 1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고요. 근데 이게 검거된 양만이고 네. 유통됐던 것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그 양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때 황하나 씨가 관련됐던 그 마약단 90명이 검거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대규모의 마약단이라는 것들이 검거됐던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상선 네네. 정점에 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고 음.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분명히 교도소에 있거든요. 네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국내 마약을 전달한 거예요. 3명이 검거됐어요. 아니, 필리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박항렬을 만나서 네. 면접을 아. 보고 국내 마약을 전달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 마약을 팔다가 3명이 검거됐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네네네네. 분명히 교도소에 있거든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필리핀이니까 하긴 또 가능하다는 모르겠어요. 거겠죠. 근데 명확한 건 3명이 구속된 게 사실입니다. 올해 4월 달에. 네네네네. 근데 마약이 지금 우리는 그래도 한 10여 년 전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워낙 이제 마약 수사도 오래 하셨던 우리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과거부터 따져볼 때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심각했는데 잘 안 드러나다가 요즘에 막 드러나는 겁니까? 원래 심각했죠. 아, 이게 그래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마약에 안전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네네네. 거고요.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예요. 아, 이 암수 범죄라는 것은 네. 드러난 범죄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 마약 범죄 암수 율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은 최소 28.5배. 28.5배요. 예, 그래서 적발된 건수나 인원의 28.5배를 한 30배 대충 잡으면 그렇죠. 되겠군요. 예. 많이 보는 사람은 100배까지 보기도 해요. 네네네. 근데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기준은 아닌데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네.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검거 인원이 그때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마약 사범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강주지검의 강력부 검사로 98년도, 99년도 근무를 했었는데 네. 강주 전남 지역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약 사범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1년 동안에 강주지검에서 구속한 인원이 20명이 채 안 돼요. 마약 그 관련해서. 당시에 마약 네. 관련해서 마약 범죄자로.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약 전담을 하고 나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보니까 네. 한 달에 15명에서 20명 정도 구속이 가능했어요. 아, 그동안 안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서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던 아, 거고. 적극적으로 해봤더니 한 달 만에 15명이 잡혀요? 예, 그래서 이제 그해의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네. 아니 마약의 청정 지역인 강주 전남 지역에서 왜 마약 사범이 이렇게 급증을 했냐 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담당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 없는 것을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것을 열심히 수사를 안 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도 그러면 열심히 수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겠군요. 건강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금년의 통계를 보면은 금년 9월달 기준으로 네. 마약 사범 검거 숫자가 2만 명을 최초로 넘어섰어요. 작년에 이제 18,000명이었는데 작년 1년 동안의 검거 숫자가 네네네. 그게 사상 최대였거든요. 네. 근데 금년 9월달에 이미 2만 명이 넘어섰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많이 잡히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또 마약 청정국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 마약 청정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안 잡으면 돼요. 네, 많이 잡으면 마약 오염국이 되는 아유, 거고. 그럼 큰일 우리가 나죠. 착각과 한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우리 저 PD님은 그러면 이제 그 취재를 하셨고 취재하면서 뭐 지금 생명 위협도 좀 받고는 계십니다만 네. 그 취재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다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점에서 뭐 마약 관련해서 제일 좀 충격적이었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한테 박항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희 회장이 네. 죄가 있냐? 핸드폰 만들어서 핸드폰 중독자 만든 건데 나는 그냥 마약 파는 게 다야. 좋은 비즈니스맨인데 나도 죄가 있어? 그럼 이건희도 죄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좋은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죄의식이 전혀 없군요. 죄의식이라는 게 사람 3명 죽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비즈니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일종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비즈니스로 뭐 사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마약 파는 걸. 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뭐 어렸- 돈이 되니까 그런 거. 근데 그 사람 되게 정상적인 사업가였어요 원래. 참치 수입업자였고 예. 대전에서 사업도 되게 크게 하던 사람인데 또 하필 대전이.
네, 뭐 근데 지역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네. 내전이라. 아, 네, 예, 네. 예. 근데 필리핀을 사업 망하고 필리핀을 넘어가더니 생존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약이 사업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박학렬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파는 게 담배는 아니지 않냐. 예. 담배 정도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당신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당신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100만 명이 죽는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냐.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네. 아 이거 마약상도 직접 만나보셨어요? 그 박광렬 말고 실제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뭐 박학렬이 마약 상인과 마약 파는 사람들을 현지에서 많이 만나긴 했는데요. 예. 필리핀 자체가 약간 마약과의 전쟁을 실패한 나라가 됐으니 아 그때 두테르테가 뭐 엄청 한다 뭐 직결 처형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도 안 되는군요. 두테르테 아들이 마약 상선이 됐어요. 이게 뭐 무슨 나라가 그래요 또. 뭐 지역 폄하, 뭐 나라를 폄하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두테르테 아들이 지금 마약 공급. 책이 돼서 두테르테가 하야를 했죠. 큰일 났네 필리핀. 아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마약이 지금 연예인들 때문에 사실 요즘 더 많은 관심을 좀 받긴 해요. 네, 마약 네, 관련된 네. 수사 맞아요. 관련해서. 근데 마약에 실제 이제 중독된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텐데 네. 그분들이 다시 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가능에 봐야죠. 가깝습니까? 그게 왜냐면은 마약이라는 게 그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네.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질병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내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그건 평생에 걸쳐서 치료 지하를 하지 않으면 네. 언제든지 마약에 손을 들 수가 있고 아까 우리 PD님도 마약을 투약을 하다가 자살을 하거나 죽은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약이라는 것은 똑같은 양을 투약을 하면은 절대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네네네. 점차 양을 끊임없이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치사량이 이르기도 하고 그걸 참기 위해서 끊게 되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에 아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아니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런 박광렬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우리나라 감옥에 넣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게- 못하죠 법적으로? 뭐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돼요. 네네. 제가 이제 수리남의 그 모티브가 됐던 그 조봉행 사건. 아 조봉행. 예, 예. 그 사건도 그 브라질 정부의 네. 브라질 법원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국내로 송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수리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조약이 안 돼 네네네. 있으니까 이제 힘들었지만 필리핀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데려올 수 있잖아요. 국제법상 사실은 그 제가 법률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던 다량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네. 그 살인에 대한 범죄가 60년이 현지에서 선고가 났거든요. 필리핀에서. 네. 네. 네, 뭐 국제법상 60년을 살고 국내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까 변호사님이랑 얘기도 하긴 했지만 마약을 판 거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 범죄에 대해서 사실 그럼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한국에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네. 아니 안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 우리 수많은 국민들을 마약에 빠져들게 한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뭐 필리핀 얘기는 합니다만 필리핀에서 사람도 죽이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아주 강하게 처벌도 하고 필리핀처럼 그렇게 막 또 마약상들 만날 수 없게 잘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7월 달에 필리핀을 먼저 갔었어요. 네.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진에서 아내를 죽이고 충남 당진이요? 네, 네. 아내를 죽이고 필리핀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국인 수용소에서 감금이 됐는데 네. 그 사람도 박학렬과 똑같이 탈옥을 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필리핀에서요? 네. 네. 근데 탈옥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잡혔는데 필로폰 1kg가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kg 들고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보통 네. 0.03g이 1회 투약분이거든요. 이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희도 그 사람도 만났는데 박학렬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마약상이 되겠다는 얘기겠죠. 어이가 없네 진짜. 이게 되게 영화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마약 유통하고 한국에 갖다 팔고 돈 벌고 이것이 뭐죠? 그때 드라마 왜 필리핀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에 거기에 네네. 찰리라고 나오는 캐릭터가 네. 있을 거예요. 그 모델은 정확하게 박학렬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캐릭터고요. 거기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더 최악의 범죄자가 된 거죠. 박광렬이. 네. 그럼 그 박광렬은 지금도 자기가 말만 하면 움직이는 그 마약상들이 있고 또 그런 끔찍한 범죄를 또 저지르자고 마음먹으면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시 내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허풍일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 바티칸을 막내라고 표현했거든요. 바티칸 킹덤이라고 불렸던 90명이 검거됐어요. 네네네. 근데 90명이 검거된 마약단을 막내라고 표현했으며 네.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좀 약간 소름 돋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박광렬이요? 네. 왜? 자기 얘기 어떻게? 유튜브를 네. 감옥 안에서요? 제 보도 보고 그날 바로 연락 왔어요. 무서운 분이네. 아마 그래서 저도 좀 지금 무서운 기분이 드는데요. 네. 그 이후에 사실 방송 출연을 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왜냐면은 제가 또 자극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원래 조금 더 시간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앞뒤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밀리는 바람에 오늘은 그러면 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 소개 정도로 좀 하고 저희가 좀 두 분이 허락해 주시면 네네. 다음 주든 아니면 하여튼 바로 일정을 좀 잡아갖고 다시 한번 그 마약 이야기를 한번 좀 깊게 좀 나누고 싶은데 두 분 좀 괜찮으실까요? 네, 네. 뭐 시간 한번 맞춰 보시죠. 네네네. 네, 직원이니까요. 네. 네, 좀 다음에는 좀 더 뒷코너로 빼서 완전히 좀 이렇게 열어놓고 네. 길게 한번 좀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시간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늘 몸 조심 하셔야 네. 되고요. 경찰 신변보호 꼭 잘 받으시고요. 저번에 한번 잘못 눌렸는데 8명이 오더라고요. 경찰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요? 계세요. 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도 예, 마약의 심각성 좀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곧 뵙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네.